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러 가실 건데, 시험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특히 2차 과목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시험을 치를 겁니다. 1차 시험을 치를 겁니다. 1차 시험 치르는 방법하고 뭐 이런 등등은 여러분들이 아마 계론 교수님한테 좀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못 친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고민이 들까요? 집에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들어 안 들어? 들 수도 있죠. 들 수도 있죠. 이게 실사례인데요. 옛날에 어떤 일 하면 있었냐면 어떤 분이 학원 미술 원장님인가 제가 그렇게 가는데 1차 시험을 치는데 완전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떨어졌다 이렇게 들었대요. 그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급하게 나온다고 지갑을 안 가져왔대. 지갑을. 그래가지고 택시비도 없고 갈까 말까 남한테 빌리기는 좀 그랬고 왜 빌려서 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지금 2차 과목 시험 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초 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험 못 쳤다고 그죠? 돈 빌려가지고 뭘 한다는 게 그게 참 웃기지 않느냐. 갈까 말까 하는데 시험지를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감독관이. 그래가지고 못 갔대요. 시험을 쳤어. 합격했어요. 그걸. 합격했는데 뭐 합격하면 안 되나?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첫 번째는 시험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 누구한테 행운이나 이런 것들이 오냐면 누구한테 옵니까? 복권은 누구한테 당첨이 돼요? 복권을 사야 되죠. 복권을 안 사는 사람은 당첨이 안 됩니다. 아예. 그 시험은 누구한테 행운이 오냐면 시험에 응시한 사람한테 행운이 오는 겁니다.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더 높은 행운이 나한테 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로또를 바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들어오거든요.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시험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항상 덜 돼 있고 내 실력 가지고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1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만에 그 엄청난 양의 공부를 공법 하나만 가지고 공부해도 부족한 판에 다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령 점수가 잘 나오는 분들도 시험을 치르고 나면 어떤 느낌을 딱 이래 봤냐면 특히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가 한 3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느낌을 탁 받냐면 과락이다. 과락이라는 느낌을 오요. 과락.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점수를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충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다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포기하면 네가 포기했어. 그럼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경험인데, 이게 제 실제 경험인데, 제가 옛날에 시험 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며칠을 밤샘하고 시험 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답안지를 가지러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답안지를 갖다가 뺏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끄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귀찮아서. 근데 제 뒤에 있는 아가 저하고 신랑이 버리면서 얘는 더 썼어. 막 쓰고 있었고. 감독관이 가지러 가니까 그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땅바닥에 엎드려가 막 쓰더라고. 막 이래가지고 합격했어요. 저 떨어졌습니다. 저 떨어지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안 그랬으면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시험은 누구한테 되냐면 뭐든지 이거 시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행운이 오지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내가 해야 돼. 뭐든지 내가 해야 돼. 요행을 바라는 것도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요행이라는 거지.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집에 앉아있는데 무슨 요행이 온단 말입니까?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복권에 당첨하고 싶으면 복권을 사야 돼. 복권도 사지도 않으면서 뭐 복권 당첨을 바라고 뭐 그러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막판까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공부 포기했는데 공법이 엄청 쉽게 나와버린 거지.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어떤 특정 과목에 애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끝났어요. 분명히 끝났다. 지금 2주 남았는데 완전히 다 끝났어 지금. 합격자 명단 지금 나와 있어. 내가 갔다 왔다니까. 어저께. 명단에 다 보고 왔어요. 근데 글자가 이름이 진하게 인쇄된 사람이 있고 아직 흐릿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빈칸들을 내가 몇 개 봤어. 빈칸을. 지금 불러줄까? 자,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남은 2주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누구는 안 달라지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안 달라지면 우왕좌왕 하는 사람은 안 달라져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그거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꾸준하게 수업을 듣고 꾸준하게 정성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갈로 안에 합격이라는 갈로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미. 근데 이 글자가 흐릿할 수도 있고요. 이 글자가 진하게 쓰일 수도 있다니까요. 남은 2주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남은 2주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되냐면, 첫 번째, 특정 과목을 편식하면 안 된다. 특정 과목을 편식하지 말라고. 내 세법이 약한데 세법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세법이, 그죠? 나는 법령 자신인데 안 하는 거야. 근데 법령이 어렵게 나오고 세법이 쉽게 나와버렸어. 어이씨, 뒷일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걸.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1, 2월 달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1, 2월 달, 3, 4월 달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해? 1차가 1차.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공법을 좀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 비중을 많이 둬서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은 모든 문제가 한 문제에 얼마? 2.5. 쉬운 것도 2.5, 어려운 것도 2.5.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목에 편식을 하면 안 돼요. 단, 이걸 있어요. 이거는. 동철하시는 분들은 1차가 안 되면 2차는 100점을 받아도 안 되잖아요. 그죠? 1차의 비중을 더 주는 건 맞아요. 애정을. 그렇다고 해서 뭐 1차를 갖다가 2주 남은 기간 동안 1차를 10이라고 2차는 뭐 한다든지 동차하시는 분들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거는 좋습니다. 그 비중을 두면서 1차 교수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1차는 매일 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매일. 안 되면 뭐라도 봐라. 책 표지라도 봐라. 오늘 밑부 봤다. 1초. 조금 시간이 더 되면 민촉물권 채권이네. 조금 시간이 더 되면 목차. 조금 더 되면 줄친것만이라도 빨리빨리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2차는 전체를 갖다가 좀 평균으로 놓고 에버리지로 놓고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정 과목에 뭐가 한다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1차 시험을 치르죠. 그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맞춰보면 돼, 안 돼? 안 돼. 맞춰보면 안 돼.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를 1차 시험을 치는데 80번까지 풀었는데 민법에 72번 B형 개론의 B형에 36번이 너무 궁금한 거야. 야. 그래가지고 그 답이 2번, 3번, 3번 너무나 고민을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책을 찾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화살은 시위를 떠났어요, 이미. 그죠? 그게 맞췄는데, 근데 그게 내가 찍은 게 정답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정답이 아니었을 때. 그죠? 예. 그래서 1차 시험을 치르고요. 화살은 떠났으니까 맞춰보면 안 되고, 바로, 그죠? 뭘 해야 된다? 2차 과목.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치르는 과목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맞춰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맞춰보지 마시고, 누가 와서 몇 번에 되라면, 우리 같은 교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절대로 물어보지 마시고, 그죠? 잘 쳤나 못 쳤나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평가 시험이면요, 잘 쳤냐 못 쳤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떨어져야지 내가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는 한 3년이나 5년 뒤에, 그때까지 공부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절대평가 시험이거든요. 다 합격하면 돼요. 다 합격하면.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길을. 그래서 기회에, 그죠? 여러분들이 길을 딱 닫고, 이렇게 바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꼼꼼하게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거든요. 무의식이 공부를 할 거야, 안 할까요? 합니다. 무의식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갖다가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생각나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걸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의식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은 누구한테 살아있냐면 공부를 계속 한 분들한테 그걸 감각이라고 합니다. 감각. 무의식을 감각이라고 하는데 무슨 또, 그죠? 무슨 미신처럼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머리가 답을 찾아가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답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바꾸는 경우하고 안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 학창시절부터 많이 듣던 말이 답을 바꾸라고 합니까? 바꾸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까? 안 바꾸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왜냐면 무의식이 그때 답을 찾았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의식이. 그래 답을 바꾸면 답이 틀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답을 절대로 바꾸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3번 문제를 갖다가 헷갈려 모르겠어. 그죠? 근데 7번 문제를 풀다 보니까 3번 문제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답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찍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까. 그게 답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답을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번 찍었던 답을 가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면 뭐를 믿으면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셔야 됩니다. 감각. 처음 가본 길은요,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몰라요. 근데 술을 갖다가 제 경험칙상 한 달 전인가 소주를 5병인가 먹고 그 다음에 맥주를 갖다가 각자 나눠가지고 한 5병이를 먹었습니다. 눈 뜨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눈 뜨니까 집에 있어. 무의식이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키폰 번호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그걸 눌렸을까라는 게 제일 신기해요. 의식이 있을 때, 맨정신인데, 번호 생각이 안 나. 많거든요. 최근에. 진짜, 시험 잘 치게 한다고, 진짜 내 치부도 막 드러낸다. 진짜입니다. 기억이 안 나, 이게. 손가락에 기억을 하지,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손가락이 기억해요, 손가락이. 이렇게. 기억하는데, 번호를 부르면 번호가 어디서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도 찾아간다니까요. 물론 한 번은 가게는 갔는데 옆동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린 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가 봐. 그래서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시험 칠 때는 긴장이 엄청 되는데 초집중력이 나오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초에너지가 막 나옵니다. 진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부터 해서 남은 기간도 공부를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그 감각을 믿고 손이 가는 대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면요. 출제하는 분들이 특히 공법은 문제가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게 해도 문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문 속에서 택도인 문제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답은 되도록이면 아는 쪽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0% 그렇다는 이야기를 원하는데 그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법령부터 풀어야 됩니까? 공법부터 풀어야 됩니까? 민법부터 풀어야 됩니까? 개론부터 풀어야 됩니까? 공시부터 해야 됩니까? 세법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부터 풀어야 돼요? 그건 니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아무 때나 해야 돼요.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푸는 거예요. 자신 있는 과목을. 그죠? 왜? 어려운 문제도 2.5, 쉬운 것도 2.5. 그럼 좀 쉽게 느끼는 게 2.5면 그거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정해진 건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1번을 풀고 2번을 풀는다든지 반드시 1번부터 풀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공법을 치는데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나오고 41번부터 해서 만약에 80번까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1번부터 52번까지 국계법이죠. 53번부터 해가지고 6문제가 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이런 거 오잖아요. 그죠? 반드시 41번부터 안 풀어도 돼요. 주택법 자신이 주택법부터 풀어도 돼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닌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이야기할 거는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43번인데 답이 내 눈에 2번, 4번, 5번이야. 나중에 풀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44번 문제로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 없어? 있어. 하지만 답은 정해놓고 넘어가시라 말입니다. 왜? 뒤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모르거든요. 이 문제를 다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78번을 풀다가
답안지를 옮겨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는 정해놔야 된다. 답은 가상으로 일단은 정해놔야 된다. 물론 이럴 수 있죠. 80분까지 푸는데 시간이 10분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서 풀면 돼요. 그럼 그때는 다 바꾸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답은 정해놔. 왜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느냐면 78분을 풀고 있는데 79분을 풀고 있는데 감독관이 3분 남았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지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3, 4, 2, 3, 1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의 공백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블랭크 때문에 답이 한 칸씩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개인차에 따라서 반드시 답은 정해놓고 가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 다섯 번째는 필기구를 갖다가 글씨가 검정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파란색 볼펜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틀린 것은 반드시. 그리고 문제를 보다가 틀렸죠. 그죠? 옳은 것을 고려 틀렸죠. 그럼 반드시 이건 절대로 죽었다 깨나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표시를 하면서 두 번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확실히 드는 질문은 두 번을 읽으면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면서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미신처럼 들리고 뭐 우리가 좋은 문구가 있고 이게 아니고,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조상이 복권을 갖다가 당첨을 주고 싶은데 가가 복권을 죽었다 깨라도 안 사래.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시험에 합격증을 주고 싶은데 시험 응시를 안 하네. 줄 수가 없어. 시험장에 있어야지 기회다 답을 불러주고 싶은데 야가 집에 값비싸 포기하고 해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2주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지금 엄청 힘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심정을 뭐 제가 여러분만큼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간접 경험상, 그리고 저도 옛날에 한때 공부라는 걸 해본 사람으로서 수험생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거는 공부 아닙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큰 게 아니고요. 이거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노? 그죠? 떨어지고 나면 가족들을 어떻게 해보노? 뭘 어떻게 하노? 막 이런 등등. 그 외적인 압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공부만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데 그런 외적인 압력, 그것 때문에 큽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럴 때마다 자꾸 저 혼자 되새기는 게 이 또한 지나가리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지나가겠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다 보면 이거 지나갑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2주만 조금 마음을 다잡고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무리 하시는데 지금 드린 말씀들이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도움받으셨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들한테.